이제는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정프로의 픽으로 여러분께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맥스 감독이 누구였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지. 감독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런 거는 우리 저 보는 분들이 전혀 지금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이 영화는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여러 논란들도 있었고요. 그 논란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결정적인 장면들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네. 수많은 상징들 제가 오늘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진짜 많아요. 매드맥스에서. 일단 이 영화 네. 탈출하는 게 반 돌아오는 게 반인 영화예요. 그쵸. 그렇죠? 네. 이 영화를 한 줄로 제가 한 줄평. 한 줄 정리를 하자면 네. 기술 숭배 시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머신 액션으로 치환한 이 스펙타클의 정점을 찍은 영화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임신까지는 거기 왜 이렇게 배부른 네. 여성도 나오고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예. 출산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네. 뭐 오디세이적인 뭐 비유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갔다 돌아오는 예, 그리고 이야기라서. 그렇죠. 또 불교적인 메시지 뭐 모든 것은 뭐 비었다. 뭐 무슨 네. 저 유토피아 이런 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면의 평화. 다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혹은 뭐 성적 코드로 약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물론 뭐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이 영화는 출산, 임신의 영화다. 라고 제가 네. 이거는 제가 몇 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없어. 네. 네. 지금까지 이런 해석은 없었습니다. 네. 출산. 매드맥스는 출산의 출산과 영화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에 아마 오늘 중간중간 그 뭐 스포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게 아주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네. 불편하신 분들은 잠깐 쉬어주셔도 괜찮은데.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매드맥스? 네. 예, 매드맥스 일단 줄거리부터? 줄거리 뭐 별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매드맥스라고 옛날 저 어디 경찰 하던 아저씨가 있는데 네. 지구 멸망하고 네. 멸망? 아마 핵전쟁인 것 같습니다. 네. 핵전쟁 이후로 폐허가 된 이게 이제 아포칼립스 뭐 이런 묵시록적인 세상. 묵시록적인 뭐 이런 거죠. 뭐 그 설정도 너무나 흔해 뻔해.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마을에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죠. 네. 예,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착취당하던? 그렇죠. 이제 착취당하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한 여자 영웅이 네. 퓨리오사라고 하는 여자 네, 영웅이 네. 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탈출을 하려다가 뜻하지 않게 잘못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네. 거기를 다 차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별거 없어요. 영화 내용은. 근데 뭐가 그렇게 훌륭하죠? 이거는 진짜 딱 한 2분만 보면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딱 시작하면. 충격적이긴 해요. 일단 비주얼 자체가 너무 미장센이 너무 네. 멋있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가장 악독한 인물로 다뤄지는 임모탄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독재자 음. 그 사람의 비주얼이 뭔가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산소 마스크 같은 뭔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배는 막 임산부처럼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마 네, 그런 게 되게 피부병이 인상 아마 깊었어요. 심한 모양이에요. 피부병도 심하고 네. 그다음에 아마 뭐 폐병인지 뭔지 하여튼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뭔가 기계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인데 빌런이라고 하긴 너무 착해. 임모탄이 왜요? 임모탄이 제대로 사람 죽이는 거 별로 못 봤을 거야 아마. 그죠. 그냥 뒤쫓기만 하고. 그리고 약간 영화가 좀 만화 같아요 느낌이. 이게 본래 만화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가? 아니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만화적인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핸들 같은 게 저 끝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장면에서 보면 핸들 같은 게 막 이렇게 폭발하고 이게 차에서 네. 막 하나 날라오다가 막판에 딱 그 장면에 핸들이 이렇게 딱 그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 장면도 약간 만화같이 나오고, 만화컷. 예, 그런 만화컷들이 좀 많았던 그런 영화고. 그리고 이제 이 임모탄 아저씨가 네. 그 아마 핵전쟁 후유증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땅이 다 오염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제대로 잘 자라지도 못하는데, 식량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다 무슨 병 걸려고 거기 나오는 워보이들이라고 하는 애들. 방사능 후유증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허옇게 나오고 또 막 그 피를 받아야 되는 거죠. 피도 받아야 되고 그 워보이 중에 한 명 잘생긴 친구 그 친구도 여기 어깨에 암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식을 한번 잘 낳아보겠다고 무균 상태 혹은 뭐 아주 그 좋은 유전자를 대로 이제 가진. 여자들 한 5명을 자기 부인으로 해갖고 네. 아이를 이제 낳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이제 임신 만삭이 거의 된 그 친구가 나중에 뭐 죽기도 하는데 네. 일단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네. 이게 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냐? 네. 이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몇몇 아주 그 시원한 장면들 중에 맨 앞에 그 주인공인 네. 퓨리오사라는 그 여자분이랑 그 맥스, 네. 매드맥스의 그 맥스가 탄 그 큰 트럭, 네. 거기에 이렇게 쫙 앞으로 달려가고 네. 그 뒤를 조그만 오토바이들, 뭐 전투용 그렇죠. 차량들이 네. 거의 한 삼각형으로 쫙 이 피라미드형으로 네, 네. 대열을 이루고 막 쫓아갑니다. 그 장면 딱 보면 서부 영화 같이. 느낌 딱 오잖아요. 사막에서 벌어지고 네, 또 큰 모든 난자 전투가. 하나를 수많은 정자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꼬리 가지고 달라붙어서 이제 가는군요. 쭉 달려가잖아요. 네. 난소를 출발한 난자가 네. 쭉 정자를 만나서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난자는 고정돼 있지 않나요? 보통 정상. 아니죠. 난자도 난소 나팔관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 정방님 이쪽이 약하시구나. 자, 봐봐. 출산에 약하시네 네, 정방님. 약해. 자, 봐봐요. 산부인 쪽에 산부인 나팔관이 이렇게 쭉 있고 양쪽에 네. 여기 한쪽 난소에서 출발한 이쪽으로 와야 되죠. 배란, 네. 그 친구가 이제 자궁 쪽으로 와야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자랑 와서 만나서 이렇게 막 그 세포 분열 해갖고 네. 거기 착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난자는 나팔관에서 큰 왔다는 트럭도 난자가 되지만 네. 네. 큰 트럭에 그 퓨리오사라는 여전사가 있고요. 거기에 매드맥스가 탑니다. 네. 세포 분열이죠. 아, 그리고 나서 네. 착상이 된 거네. 그러니까. 착상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워보이도 한 명 타고 네. 나중에 그 여자들도 타잖아요. 이제 여자들 다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들 나옵니다. 네. 네. 할머니. 어머니들까지 네. 등장하죠. 네. 어머니들. 그 세포 분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왜? 아이,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네. 착상된 이후에 네. 뭐가 생겨나냐면 심장이 생겨나죠. 네. 그다음에 팔다리, 눈, 그쵸, 코, 입 등이 그쵸. 생겨난단 말이에요. 네. 잘 보면 맥스가 맨 처음에 얼굴에 이만큼 저 네. 덧 같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얼굴을 가리는 뭘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어느 순간 벗어 던지죠. 네, 네. 눈, 코, 입이 생겨나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이 퓨리오사라는 친구는 네. 한쪽 팔이 없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팔이 생겨나는 건 아니지만 그 팔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와,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돌아올 때 네. 큰 돌로 된 마지막 그 아. 관문을 네, 네. 통과합니다. 어. 맨 처음 나갈 때도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하지만 그쵸, 그쵸. 돌아올 때도 큰 관문을 네, 통과한단 네. 말이죠. 그게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지. 아. 자궁을 통과해서 출산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잘 떠올려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네. 그 맥슨 떠나잖아. 맥스는 떠나죠. 네. 근데 그 큰 저 트럭 같은 거 하나를 네. 네. 그들이 타고 네. 쭉 끌어올려집니다. 네. 위로. 네. 맞아요. 끌어올려지는 그 장면은 마치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를 건가요? 받고 이렇게 올리는 장면.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나온 거는 뭐 양수죠. 터진 거죠. 네. 이렇게 재미로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근데 퓨리오사는 맞는 것 같네요. 결국 시작된 거는 퓨리오사잖아요. 네. 퓨리오사가 그 바로 이모탄의 네. 그 어떻게 보면 시바지들 네. 있죠. 시바지들 데리고 나오고 그걸로 통해서 계속 분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들은 퓨리오사라는 여성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식된 시작된 거니까.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차지한 거니까 나중에. 그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봐도 이렇게 새끼 사자가 딱 태어나서 다 이렇게 끌어올려 준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이 생명체의 새로운 탄생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로 딱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물 쫙 터지고. 네. 그 시작할 때도 한번 물은 2번 터집니다. 네. 그쵸. 임모탄이 한 번 터트리고. 그렇죠. 두 네. 번째도 저기 그 뭐죠? 그 임모탄 부하들이 이제 쭉 터트릴 텐데 네. 그 물 터지는 거 첫 번째 물은 음. 일종의 윤활 윤활제인가요? 윤활물입니다. 네.
물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되게 찔끔 주잖아. 그리고 임모탄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날유다. 네. 그러면서 임모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물찔금 주면서 그게 네. 섹스를 의미하는 아주 그 핵심적인 말이 나오는데 네. 임모탄이 뭐라고 하느냐? 네. 맛보면 안 된다 그래. 그렇지, 물에 중독되지 오, 말라고 그래. 오.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네. 그 사람들을 보면 막 그 물 하나에 갈구하잖아요. 갈구하잖아요. 네. 근데 니넨 이거에 중독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바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솔깃하는데 더 해봐 또.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그 영화 내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네. 아이입니다. 아이. 그렇죠. 네, 아이. 그러니까 임모탄은 다음 내 아이 네. 이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 심지어 어떤 제가 이제 결정적 장면 중에도 넣은 장면인데 네. 그 막달이 다 된, 그러니까 만삭에 그 한 명의 아내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5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이제 거의 막달이 됐죠. 네, 가장 네. 아끼는 임모탄이 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네. 그 친구가 트럭에서 앞서가던 트럭에서 떨어지고 네. 그 뒤로 이제 임모탄 트럭이 막 쫓아가고 있는데 네. 그 아내가 떨어지니까 임모탄이 사실은 임모탄 정도 된 악당이면 그냥 밟고 지나가도 돼요. 그렇죠.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핸들을 확 돌려갖고 네. 네. 자기 차가 전복이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 생명을 위해서 네. 나를 희생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참 있을 수 없는 일반적인 그 빌런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네, 그걸 봐도 굉장히 이 생명, 아기 출산에 포커스가 아주 맞춰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나는 이제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유 먹이는 뭐 장면도 네, 네. 나오고 그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대부분 네. 이제 정상적인 뭔가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네. 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핸들 돌리는 장면이 2번이 나옵니다. 네. 한 번이 방금 말씀드린 임모탄이 임모탄의 돌리는? 핸들 돌리는 장면이죠. 네. 또 한 번이 퓨리오사가 네. 처음 핸들을 돌립니다. 네. 이 영화의 시작이지 한마디로. 네. 쭉 자기 맡은 임무를 하러 가다가 갑자기 결심을 한 듯이. 핸들을 돌리죠. 네. 우린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애들은 뭐 갑자기 왜 동쪽으로 왜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2번의 핸들 돌림 역시도 이게 퓨리오사 입장에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네.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임모탄도 새로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이런 행동, 선과악을 떠나서 모두 아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아이를 차지하고 싶은 건가요?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임모탄 쪽에서는 특히나 임모탄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한지 앉아서 이제 그 망원경만 이렇게 네네. 보고 있죠. 난쟁이처럼 보이는. 예, 또 한 명이 아마 그 릭투스인가 하는 친구일 텐데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그 힘이 센. 센데 약간 좀 머리가 나빠요. 네. 예, 머리가 나쁘고 그나마 이제 나중에 그 임산부 배를 갈라서 이제 아이를 꺼내긴 네네. 하는데 네. 거기서 뭘 체크하냐면 얘는 1등급 아이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네, 아이다. 네. 요걸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죽었지만. 네. 그거를 보면 확실히 이 영화의 모든 메시지는 이 출산에 저는 이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페미니즘 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기보다는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다. 네. 이런- 결국은 여성이 뭔가 다 쟁취하고 기존의 남성을 무너뜨리는 뭐 영화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물론 이제 딱 제가 뭐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페미니즘 영화는 아니나 페미니스트들도 참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요 정도로 전 정리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강인한 여성성의 어떤 등장, 네. 그리고 뭐 5 그 아내가 해방이 된다 요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 영화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측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어떤 그 여성 해방이 그 주된 메시지가 아닌 영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차별,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메시지가
주로 등장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아주 강한 여성 캐릭터는 등장을 하지만 네. 그래서 뭐 페미니즘적인 각성이 막 이렇게 보이는 예를 들면 과거에 뭐가 좀 있었을까 델마와 루이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는 좀 약간 궤를 달리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가부장을 그렇게 막 비판하는 영화도 아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영화예요? 이 영화? 그러니까 그 출산의 영화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뭐 많이 낳자?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많이 낳자가 이 감독의 메시지인가요? 아니지. 그런 측면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본다는 거고요. 네. 우리 저 정민여는 요 영화 봤죠? 네, 영화 봤는데 저는 그냥 사실 뭔가 이 영화를 해석한다기보다는 영화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가장 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3가지 영화 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여름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아까 뭐 만화적인 요소들이 가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타 치는 막 친구들, 기타 치는 친구, 그 빨간 옷을 입고 네네네. 일렉트릭 기타를 치는 뭐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워보이들의 그런 비주얼, 뭔가 외계인처럼 생긴 그들의 모습,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었던 영화 같아요. 맞습니다. 그 뭐 영화 이런 거 해석 같은 거 리뷰 보면 뭐 무슨 저 태양의 서커스 팀이 직접 뭐 왔다 갔다 봉을 탔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무슨 그 기타 치는 그 뭐 스피커 이거에 대한 뭐 무슨 그룹의 사운드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네.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이미 그런 리뷰를 보면 다 알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하지만 오늘은 정말 독특한 영화 해석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좀 드린다. 정박님의 의견도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매드맥스 보셨? 네네. 네?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좋은 영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뭔가 하여튼 새로운 걸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게 보신 거고 저는 결국 그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그 유토피아는 없고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네네. 지금 여기가 나의 꽃자리고 여기가 나의 로도스고 여기서 뛰어야지 다른 데로 동쪽으로 가봤자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을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봐지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좀 매달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 어떤 정박님도 과거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장 안 좋은 오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네네. 과거에 그린랜드라는 네네. 약속의 땅, 녹색의 땅. 마치 그 가나안 같은 네. 거기는 이제 사실은 이 퓨리오사가 찾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를 갔더니 이미 없어졌어. 네네. 거기는 이미 그 죽음의 땅이 돼갖고 그렇죠. 네. 완전히 그 까마귀들과 그냥 그렇죠. 그 무슨 이상한 그 옷 걸치신 네. 이상한 거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이 사람들만 그냥 돌아다니는 죽음의 땅이 네네. 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네. 아주 최악의 오늘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실 그 퓨리오사랑 이제 맥스가 막 가잖아요. 왠지 그러니까 좋은 영화라고 느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뻔하지 않았던 게 그들이 뭔가 새로운 유토피아에 가서 새로운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가장 최악의 그 장소였던 다시 그 공동체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맥스랑 퓨리오사랑 뭔가 같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맥스는 또 자기 갈 길을 떠나잖아요. 거기서 또 한 번에 뭔가 뻔하지 않은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있으면 설국열차하고 비슷한 세상이잖아요. 네. 이제 뭔가가 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세계를 지탱하던 어떤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 그 무너진 속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자원을 독점해가지고 그죠. 네. 물이라든지 가스를 독점해가지고 그게 우뚝 서고 그 어떤 착취라든지 지배 구조를 영속화시키고 싶으니까 네. 자기 자식에게 그리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자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만 봉사하잖아요. 네. 워보이도 마찬가지. 워보이들은 뭐 맨날 그냥 막 자폭하고 죽고 그냥 완전 하나의 어떤 그냥 우리가 총알 한 발 쏘듯이 폭탄 한 번 떠지듯이 이런 식으로 다뤄지고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지고 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뭡니까 젖을 이게 기계에 차격이 같이 해가지고 젖을 짜내가지고 일종의
그 뭔가 젖소처럼 이렇게 공급을 하는 어떤 대상이고 그 아기도 지금 말씀대로 죽긴 죽었지만 1등급 아기 네.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을 그 어떤 평가 가격을 매기듯이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퓨리오사 같은 그 사람들이 결국 다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시타델을 떠난 거잖아요. 새로운 걸 갖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그 의미에서는 지금 바로 그런 어떤 도구 중심이라든지 수단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해서 다시 그걸 정면으로 이제 도전한다는 그런 느낌 드니까 이건 페미니즘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좀 거칠게 말을 하잖아요. 일종의 억눌린 욕망을 해방하고 집단보다 개인의 정체성을 우선할 때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보통 보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인간 어떤 억눌린 욕망이라든지 그런 집단의 구성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하나로서 내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보면 캐릭터들이 이제 큰 변화들을 겪습니다. 뭐 맥스도 그렇고 그 퓨리오사도 그렇고 녹스라고 하는 워보이 중에 한 명이죠. 맥스는 원래는 이제 자기 혼자만 그냥 사는 친구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뭐 남들 잘 되거나 남들 뭐 목숨 거는 거에 원래 관심이 없던 친구. 그냥 오로지 자기만 내 생존만. 자기만. 그런데 아마 그 중후반쯤에 뭐 저 트럭을 그 큰 트럭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기름을 내가 이제 가지러 가려고 어딘가로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그냥 너네들끼리 가라. 이거는 이제 큰 변화인 거죠 맥스에게는. 그렇네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퓨리오사를 보면서 혹은 그 탈출한 5명의 아내를 보면서 이제 그런 심적 변화를 좀 일으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서부 영화의 사실 변형이잖아요. 아 그래요? 무법천지잖아요. 사실. 무법천지에서 주인공은 보통 서부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도 보면 선악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애 있으면 한번 도와줄까? 뭐 특별히 얘가 내가 뭐 선하고 선인이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한번 도와줄까?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다 이거죠. 이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성취되고 나면 바로 떠난다는 거죠. 그 왜 예전에 셰인이라는 서부 영화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악당을 딱 처치하고 어린애는 자기들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셰인은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너하고 엄마 아빠 잘 살고 나는 자기 엄마하고 약간 묘한 로맨스가 있는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 난 떠난다 이거죠. 그 전형적으로 그런 서부극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지금 그 쿨하게 느껴지는 것들. 대사도 별로 없잖아요. 대사가 진짜 없어요 별로. 맞아요. 그냥 다 그 추격신만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추격신 계속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회를 좀 비유한 거 아닌가. 끝도 없이. 끝도 없이 그 무한 경쟁, 속도 경쟁하고 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일단 어떻든 우린 동쪽으로 간다든지 일단 어떻든 계속 피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가다 보면 맨날 다가오는 건 모래바람이고 막 이거는 방향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사회의 어떤 무한 경쟁, 속도 경쟁을 좀 비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 이모탄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보니까 이 뭡니까 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말뼈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이빨. 어떻게요? 그걸 이제 자기가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 근데 말이죠, 오토바이죠, 차죠. 뭔가 다 이제 속도, 탈 것, 이것들 옛날부터였던 그것들을 결국 그 속도를 잡는 자가 결국은 이제 지배를 하는 자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쫓기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까 뭐 출산 영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속도에서 제 1번이 기록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녹스라는 그 워보이는 그러니까 임신을 한 엄마들 만나서 이제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퓨리오사도 원래는
그런 맥스 이런 사람들을 믿질 네. 않는데 네. 역시 또 아주 그 몇 번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또 믿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결국 그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결국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단체, 모임, 사회를 이루지 못하면 질서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도 생존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가 아주 상업적인데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꼭 가르쳐 주잖아요. 결국 사람은 모여 살아야지 너 가장 혼자서는 안 된다. 네, 생존 확률이 극대화된다. 혼자 무슨 짓 하면 다 망한다. 음. 항상 같이 지혜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를 현대판 신화라고 한다면 네. 신화가 우리에게 뭔가 상기시켜 주는 게 있잖아요. 묘하게 혼자 움직이고 혼자 무슨 짓 하면 반드시 안 돼. 그냥 항상 같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누군가를 위할 때 너의 생존과 안전도 보장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리고 좀 종교적인 냄새가 좀 나죠, 이 영화는. 네네네. 그래요? 종교적인 게 그러니까 어디서 그 나왔죠? 워보이들이 네네네. 물론 이게 어찌 보면 서구인의 시각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그러니까 왜 유토피아 헬베름인가? 어디로 가겠다고? 바랄라. 네. 그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임모타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늘 네. 얘기를 하고 또 워보이들은 천국의 문이 바로 저기 네, 있었는데 뭐 거기를 못 들었다. 네. 네. 그리고 나를 구해줄 사람은 저 임모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걸 보면 또 이제 워보이들이 목숨 걸고 임모탄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네. 네네. 대신 죽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자폭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자칫 어찌 보면 그 서구인의 시각에서 본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폭탄 테러. 뭐 그런 걸 아마 좀 연상시키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천국 간다는 게 네. 북유럽 신화 바랄라를 끌어왔지만 네. 그게 북유럽 신화예요? 예. 어. 북유럽에서 그 우리 예전에 뭐 지옥의 목시로 영화에 나오는데 발키레 그 본래 이제 니벨룽겐의 반지 네. 거기서 본래 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랄라 네. 궁이 나오죠.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그 전사들이 네. 편하게 죽으면 안 되고 사움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바랄라 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말 뭡니까 복밀주 꿀로 담근 술을 마시고 그 발키레 예신들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활락을 누리는데 그 활락을 누리면서 또 열심히 전쟁 연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일종의 일전에서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 바랄라에서 극락을 누리면서 연습을 하고 그 선택된 자만이 갈 수 있는 일종의 천국이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에서 네. 그 배웠잖아요. 그 이슬람 뭐 그때 폭탄 테러를 종교가 이거 하기 위해서 네. 자 너희들이 죽으면 저기 이슬람에서 뭐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들이 네. 그 뭐 처녀가 아니고 무화과다 건포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 처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자꾸 많이 오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꾸란에는 그런 말이 없대요. 72명의 처녀는 없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좀 왜곡된 거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연상을 주는 거죠. 이 바랄라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막 최고의 전사가 되고. 그래서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그거 크롬, 스프레이처럼. 그 메탈색. 네네네. 네.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네. 그 크롬이라는 게 호주 말로 본래 이제 매드맥스가 본래 호주에서 네네네. 그게 마약을 언어로 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뿌리니까 뿅 가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원래 예전에 이슬람에서 어쌔신 암살자들 할 때 네네네. 히시시 마약을 줘가지고 히시시, 예.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도 되는데 이제 뭐 이제 이 메탈색이라는 게 상당히 좀 우리가 강렬하게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겠어요? 전사니까 칼과 창과 금속 이게 천하 무적 이런 걸 상징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천국행 티켓을 지금 받은 거야. 네.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죽어도 돼. 바로 지금 이거 탁 이제 크롬을 이제 입에 네네네. 붙였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 그때 엄청 황홀해 하잖아요 얼굴들. 네. 이게 그 뭐냐 이모탄이 한번 슉 뿌려줄 때 애들이 완전 황홀해가지고 죽으려고 네. 그러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닌가. 사실은 좀 그런 이모탄의 이데올로기가 진짜 아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정말 아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상징하지 않느냐 이런 그럼 생각이 듭니다. 퓨리오사는 뭔가 새로운 완벽한 지도자를 말하는 걸까요? 퓨리오사? 네. 그래서요. 퓨리오사는 아니죠. 그러면요? 퓨리오사는 일종의 그
구시대의 그러니까 신시대를 열어줄 구시대의 마지막 구원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만 구시대를 끝내줄 사람은 될 수 있죠. 아니 뭐 어디 찾아보니까 퓨리오사는 아니 불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퓨리오사가 또 머리가 짧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여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보면은 사령관이죠. 중성의 느낌을 갖잖아요. 여전사인데 뭐 네. 자기가 식량이랑 자원들 다 구해오고 여자들 다 구해주고 느낌이 좀 그냥 남성 캐릭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퓨리오사가 이것도 어디 찾아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본래는 그 어머니 땅에 있다가 납치당한 거잖아요. 네, 네. 그쪽에. 그랬는데 얘가 이제 불임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항상 잃어버린 땅을 가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투쟁을 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 지금 말씀대로 사령관 직위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아주 신임한.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 말 맞다나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안 좋은 짓을 많이 그 행위를 해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빅픽처를 위해 가지고 그 과정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어떤 제약을 저질렀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열어주는 사람이지 새로운 내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를 아까 퀸트 선장처럼 네네네. 그죠?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희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불임이라는 게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과는 또 이제 단절된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구시대의 모든 짐들을 내가 지고 네. 이걸 이제 끝내지만 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돼야 되겠죠. 예. 정말 이 여인은 그럼 왜 5명이에요? 응? 여인은 왜 5명이에요? 그 임모탄의 아내들. 네. 네. 임신은 또 1명만 하고. 아니요, 임신을 네. 그 이제 말기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막다른 수태를 시켰죠. 막다른 그 친구 한 아, 명이지만 나머지 여자들도 돼 있는 상태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5명인 이유는 임모탄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임모탄이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장면들이 그 모래 배경으로 사막에서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뭔가 이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중동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아유, 그래서 그렇군요. 일부러 사막에서 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사막이 뭐 이렇게 추격신 하긴 이제 혹시 네네. 뭐가 잘 나오니까 그러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막을 대체로 지리적 배경으로 배경을 놓은 거는 그렇네요. 아마도 조금 그런 중동 쪽을 나타내려고 그런 건 아니겠는가. 또 사막 저는 좀 황무지로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황무지로 생각하면 예전에 그 영국 시인 엘리오트가 황무지에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황무지라는 게 현대 상황을 이제 그렇게 뜻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까 지금 말 불모성이니까 네. 네. 황무지는 뭔가 새로운 게 자랄 수 없는데 그렇게 보면 또 비슷하게 아까 출산이라는 새로운 거라고 연결되지 않느냐. 그 황무제도 결국은 새로운 이제 또 사건 피고 네. 새로운 또 어떤 희망 생명은 잉태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저는 좀 뭐 다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그 시타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맨 처음 출발했던 그곳의 위쪽에 보면 풀들이 좀 자라고 있었어요. 아. 그 맨 위에를 보면 네네. 그 풀들이 자라는데 거기 좀 새 생명의 잉태를 뜻하는 어떤 사과나무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거기서 또 즙도 짜서 모유 대신에 사과즙 먹으면 되는데. 네, 이제는 그 모유를 먹을 때는 아니죠. 뭘 뭐 건강이나 뭘 생각했어라도 그 뭐 모유를 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과를 짜서 네.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딱 나눠주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어. 그리고 사과는 또 우리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네요. 과일 아닙니까? 그렇네요. 기독교에서. 그런 배치를 왜 못했을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튼 네. 우리가 먹을 사과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죠? 네. yjapple.com 네. yjapple.com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영주 100% 순수 사과입니다. 네.
마치 그 임모탄이 아내들을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잘 이게 놨던 것처럼 이 영주 불순물이 없어요. 네, 순수 100% 사과는 농약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씨만 뺐죠.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사실 설탕 넣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안 넣고 오로지 사과의 단맛을 그대로 사과즙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즙에서 네. 설탕 발견하시면 신고 주세요. 네, 저희가 바로 이건 손해배상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사과로만 만든 영주 100% 순수 사과즙 그리고 네. 블루베리즙, 석류즙, 석류즙까지 즐기시다가 나중에 한 9월쯤 되면 이제 사과가 나올 겁니다. 네. 사과 육즙도 한번 씹어 드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과즙이겠지 육즙이 아니고 과육이라고 하잖아요. 과육을 심는다. 과즙. 과즙이 나오고. 네. 육즙이라고는 안 하나? 육즙은 고기. 고기. 그런가? 네. 과육은 이제 난 이건 먹을 때마다 거의 이 툭불 생두기씩 먹는 것 같아. 그냥 육즙인 거. 육즙도 느껴지나요? 그 정도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매드맥스 네. 요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민여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픽 어스. 네. 어스란 영화도 굉장히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영화 같은데 네. 정프로처럼 어떤 신선한 해석이 있을지는 참 궁금해지네요.